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박성열입니다. 지금부터 동북아 평화의 게임 체인저 한일 해저 터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한일 해저 터널 소개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마음이 가면 길이 생기고 길이 열리면 사람이 오갔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그 길을 통해 대립과 갈등을 해결해 나왔습니다. 꿈을 현실로 잇는 신통일 한국의 그날은 단절된 길이 연결될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새로운 시각, 화해와 평화의 역사를 만들어 나아가는 일, 바로 연결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문선명 한학자 총재 양이번의 주도로 국가 간 장벽이 없는 평화 세계를 실현시키고자 시작된 피스로드 프로젝트. (1986년 10월) 일본 규슈에서 첫 삽을 뜨며 평화의 길을 연 한일 해저 터널. 역사적 앙금과 감정이 뒤엉켜져 있는 일본과 용서와 화해로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일본과 한국을 거쳐 유라시아로 연결될 해저 터널은 평화의 바닷길을 여는 화합의 상징이 되고, 개통 시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54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계적 투자 전문가 짐 로저스 회장은 통일 이후 한반도가 세계 교통 물류의 중요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는 동시에 통일 한국이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될 것이라 예견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 그리고 일본을 잇는 한일 해저 터널이 연결되면 한반도는 세계적 관광지가 되면 물론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한일 해저 터널을 기필코 이룩할 것입니다. 한일 해저 터널을 통해서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인류 한 가족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모두가 힘차게 동참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다 더 크게, 보다 더 멀리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지혜와 안목이 필요하고, 그 준비의 일환에 평화와 화합의 피스로드 한일 해저 터널 건설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총 길이 231km 대양 프로젝트 한일 해저 터널. 꿈만 같은 이 평화의 바닷길이 열리면 아시아 태평양 문명권의 유라시아 진출 교두보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지난 수세기 동안 역사적 갈등에 휩싸였던 한일 양국의 평화와 화합의 상징물이 되고, 분단 70년의 한반도를 신통일 한국으로 세계 앞에 새롭게 도약하는 출발선이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상 잘 보셨습니까? 오늘의 목차는 첫째, 한일 해저 터널의 국가적 추진경위, 둘째, 한일 해저 터널의 지정학적 고찰, 셋째, 한일 해저 터널 추진 운동의 국내 및 국제 활동 소개, 네 번째, 영불 터널 시사점과 한일 해저 터널 가능성, 마지막 다섯 번째는 미국의 동북아
대전략 인게이지먼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일 해저 터널의 국가적 추진 경위입니다. 처음 시도는 일본 군부에서 대륙 침략의 목적으로 구상되었으나 전쟁 패망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후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께서는 1981년 11월 1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제10차 국제과학통일회의 아이커스에서 국제고속도로 일환으로 한일 해저 터널이 제창되었습니다. 그 이후 노태우 대통령이 1990년 일본 국회에서 한일 해저 터널을 제안한 이후 김대중 대통령이 오부치 수상과 정상회담에서 한일 해저 터널을 다시 제안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모리 수상이 아시아 유럽 정상회담인 아셈 회의에서 한일 해저 터널 건설에 동의를 했습니다. 이후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일본 고이즈미 수상에게 한일 해저 터널을 다시 제안하고 이명박 대통령도 아소다로 수상과 회담 후 양국 최고의 학조로 구성된 한일 신시대 21 공동 프로젝트 안에 한일 해저 터널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안에 한일 해저 터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적 철학과 신념의 부재로 중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하여 한일터널 연구회를 2008년 사단법인으로 등록하여 이용엄 서희택 공동대표님께서에 의해서 민간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일 해저 터널을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께서 주창한 지 올해가 벌써 41주년이 되었습니다. 이 메시지의 핵심은 한국과 일본, 중국이 연결되어 아시아권 대평화고속도로와 아시아 문명 공동체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때 만일 한일 중의 지도자와 국민들이 이것을 자각하고 실천하였다면 유럽연합보다 앞서 동아시아의 평화 공동체는 이미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그것은 일찍이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의 꿈이기도 합니다. 창설자께서는 한일 해저 터널이 만들어지면 이 한반도, 조국 한반도의 5천년 역사의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지는 대역사가 벌어진다고 하셨습니다. 한학자 총재님의 자서전 평화의 어머니에서도 한일 해저 터널이 실행되어지면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의 중심지로 우뚝 올라가며 유라시아 대륙의 요충지, 한일 양국의 화해의 계기와 아시아의 평화를 뿌리내리게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어 한 총재님께서는 2016년 11월 14일 일본 사가현 가라츠시를 방문하여 한일 해저 터널 기공 30주년 행사를 진행하시며 한일 해저 터널을 통해 오늘날 전 세계에서 나타나는 암담한 현실을 희망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간절히 호소하셨습니다. 두 번째, 한일 해저 터널의 지정학적 고찰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국제 질서의 재편과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동북아로 이동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인 것입니다. 한일 터널 건설을 통한 물류망은 한중일의 내셔널리즘을 억제하고 물리적 군사 충돌을 방지하는 완충제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한일 양국 지역 간 교류 및 경제 활성화, 일일 생활권 시대의 대비책이 되는 것입니다. 아침을 한국에서 먹고 점심을 동경이나 후쿠오카에서 먹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1년 365일 24시간 주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왕복할 수 있습니다. 양국의 국민 행복 지수가 엄청나게 높아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제환경 조성입니다. 한일 해저터널 건설로 인해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각국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독일 통일도 분단보다는 통일이 유럽 통합과 연합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아래 통일의 국제 환경이 만들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분단 한반도보다는 통일 한반도가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에 도움이 된다면 4대 강국이 협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한일 해저 터널인 것입니다. 유로터널, 영불터널이 건설이 1986년에 착공해 1994년에 완공되었고, 독일 통일이 1990년 이루어진 것은 유로터널이 독일 통일의 지렛대 역할을 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일 해저터널은 남북 경제 교류 활성화를 통한 북한의 개방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무조건적인 퍼주기가 아닌 통일을 대비한 인프라를 먼저 제공하고 남북 경제 공동체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한반도가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천년에 한 번 오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한반도가 웅비할 수 있는 마지막 퍼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시아의 스위스, 동양의 로테르담, 싱가포르를 능가하는 세계적인 기업과 금융, 정보, 인재가 물밀듯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동북아의 실리콘밸리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국내 및 국제적 한일 해저터널 추진 운동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박잉배 유페프 한국 회장은 한일 해저터널 추진을 위해 거제도 한일 해저터널 시추 현장을 당시 윤세원 박사, 노자와 타이조 이란터널 연구회장, 차미영과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함께 방문을 하였고 김혁규 경남도지사와 특별 대담을 하였습니다. 이후 한일터널 연구회를 중심 삼고 시민운동을 위해 전문가를 모시고 시민학술 세미나를 정례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2018년 당시 서병수 부산광역시 시장으로부터 한일터널 연구회의 예산 1억 원을 받아 부산대학교 정은영 도시공학과 교수에게 의뢰해 한일 해저터널 대국민 여론조사를 전국적으로 했습니다. 국민의 62%가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아마 지금 하게 되면 80%, 90%가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후 한국의 영남권과 일본 규슈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국제학술대회 및 한일 해저터널 영남권 결성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2018년 11월에 한일 지도자들이 한일 해저터널 루트인 대마도 RN, 이기섬 그리고 세이간 터널 현장을 방문하고 세미나를 했습니다. 2018년 11월 10일 경북대학교와 창원대학교에서 한일 해저터널 순회 강연을 했습니다. 2019년 3월 9일 영남권 최고 지도자인 이장호 부산은행 회장, 전환 부산대 총장, 오세복 부산교육대 총장 등이 이란 터널 실현 규슈 연락협의회 제3차 총회에 참가를 하여 한일 네트워킹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2019년 4월 22일 해운대 아난티코브에서 세계 3대 투자가 짐 로즈 회장이 부산의 한일터널 연구에 특강을 하고 명예 고문 위촉을 받았습니다. 세계일보 단독 인터뷰에서 한일 해저터널은 통일한반도의 빅 프로젝트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 짐 로스 회장은 유페프 인터내셔널의 정식 고문으로 추대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한일 해저터널 현장을 방문한
짐 로스 회장은 한일 해저터널이 만들어지면 지리와 역사를 바꿀 것이다. 지리와 역사를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정치인들이 소모적인 논정으로 또 일부 언론들이 소모적인 논정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이런 흥분되는 미래지향적인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프로젝트에 투입하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그 언론 지도자와 오피니언 리더들이 3년간 2만여 명이 한일 터널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2019년 10월 28일, 12월 19일 부산시장을 비롯한 중국 영사, 일본 국제하이웨이 재단 이사, 영남권 VIP들에게 안병림 박사의 특강을 하였습니다. 2021년 2월 당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하여 한일 해저터널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메시지는 KBS, MBC, YTN, 매일경제, 일본 후지TV, 동경 주요니치 신문, 중국 4대 인터넷 신문 등 100여 번 이상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2021년 3월 21일 한학자 총재님을 모시고 일본 규슈권과 한국 영남권은 한일 해저터널 실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한일 해저터널 추진 한일 자매 결연식은 일본 후쿠오카, 부산 후쿠오카와 경상북도 사가 오키나와, 대구 구마모토와 가고시마, 일본은 오이타 미야자키와 자매 결연을 하였습니다. 자매 결연식 진행 모습입니다. 거의 정책 제안서와 국민운동 교재로서 유라시아 신시대를 위한 한일 터널 책을 이미 출판하였고, 이 책을 모든 국회의원, 대학 총장 그리고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다 전달을 했습니다. 이 책은 연말까지 영어와 일어로 번역이 되어 앞으로 일본 정부와 미국 백악관을 움직이는 데에 쓰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역량을 모아 영남광역시도 및 시군구 해장단 초청 신통일한 안착과 한일 해저터널 심포지엄을 경주 황룡원에서 했습니다. 72개 시군구 한일 해저터널 추진위원회를 출범하였습니다. 한일 해저터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영남권 모두 시군구 조직 결성 조직표입니다. 싱크탱크 2022에서도 신통일한국과 한일 해저터널에 대해서 담론을 나누었고, 이것을 TV조선으로 생중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차 ILC 인터내셔널 리더십 컨퍼런스 국제지도사 컨퍼런스를 7월 20일 한국과 일본이 공동 주최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제2차 ILC는 8월 30일 한국과 일본 그리고 터키의 보스포러스 터널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였습니다. 3차 ILC는 10월 14일 한국, 일본, 영국을 연결해 유로 터널에 대해 웨비나를 했습니다. 이번 제4차 ILC는 UPF 중앙 문연아 의장님과 공동으로 1월 2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이달곤 국회의원을 모시고 한일 양국의 VVIP 지도자들에게 특강을 하였습니다. 한일 터널 지도자 국제 웨비나의 언론 보도입니다. 박영준 부산시장에게도 한일 터널이 뚫리면 부산은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이 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한일 해저터널 운동의 UPF의 VIP 라인 6개 기둥과 싱크탱크 2022 및 사회단체와 연대할 것입니다. 한일 터널인 피스로드 통일대장정 축제와 연계해 전개하고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의 시청 및 의회 공식적 후원 명칭 사용을 10년째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도지사, 국회의원, 시장군수, VIP 331명이 참가하였고 KBS, MBC 등 100여 건 이상 보도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영불터널의 시사점과
한일 해저 터널의 가능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불 해저 터널을 가능케 한 4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강력한 정치적 명분이 존재해야 합니다. 영불 터널은 유럽연합 구축이라는 명분으로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일 해저 터널이 국민적 정치적 공감대를 얻으려면 우선적으로 동북아 경제권의 가시화가 필요합니다. 동북아 경제권의 가시화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비전을 공유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정치 지도자가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처와 미테랑이라는 위대한 정치 지도자가 유럽 통합의 건설이라는 미래 비전을 공유했던 것입니다. 일부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호 신뢰하에 일관된 추진력으로 국민을 설득하였습니다. 자국의 이익보다는 유럽연합이라는 보다 큰 가치를 위해 하나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역설적으로 상당한 기간의 경제적 침체기가 있었습니다. 1970년대 및 1980년대 영국은 최악의 경제적 침체기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경기 회복을 위한 민간 활성화 부분화에 정책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여론화를 주도하는 집단이 존재해야 합니다. 영불 터널도 거의 200년 동안 제반 환경의 변화에 따라 부침을 거듭해 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도 해저 터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불씨를 유지해온 주도 세력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한일 해저 터널도 소명감과 인내심을 가지고 한일 해저 터널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제대하는 주도 세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한일 해저 터널로 인해 경제활동의 글로벌화가 가속되어 가고 이로 인해 메타시티,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도시가 형성되고 초국경적, 국경을 초월하는 거대 도시 회랑이 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일 중의 거대 도시들이 네트워크화 되어 서로 공생하고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한일 해저 터널 프로젝트가 미국의 평화 대전략으로 개입, 인게이지먼트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일 해저 터널이 완성을 보기 위해서는 향후 미국의 주도적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청되고 있습니다.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킬 모멘텀 구축이 우선 요청되는데 한일 해저 터널을 통해 비핵화 협상의 퀀텀 점프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헨리 키신저와 함께 세계적인 전략가인 브레진스키가 쓴 전략적 비전을 보면 한국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첫째, 중국의 지역적 패권을 수용해서 조공을 바치는 입장에 서든지, 두 번째, 핵무기를 무장하든지, 아니면 마지막으로 한국과 일본은 보다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치적, 지정학적 동맹이 절대적입니다. 동북아의 평화와 중국의 연착륙, 소프트 랜딩을 하기 위해서 일본과의 지정학적, 전략적 제휴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17년 전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께서는 전주평화연합 UPF를 창설하실 때 러시아와 미국을 연결한 베링 프로젝트를 선포하셨습니다. 만일 그때에 미국과 러시아의 지도자들이, 국민들이 이것을 받아들였다면 오늘날 세계의 불안을 조성하는 우크라이나 사태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일 해저 터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일 해저 터널 프로젝트에 미국이 개입하여 한국과 일본과 미국이 지정학적 동맹 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터전 위에 궁극적으로는 북한을 개방하고 중국과 러시아와 함께 세계 평화와 공생하는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미 미의회는 다양한 입법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한 해가 2021년 미국 민주당이 주도하여 발의한 한반도 평화법입니다. 한일 해저 터널 완성을 위해서는
이제 미국의 주도적 참여가 필수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1단계 미국의 세계 대전력과 동북아 평화 전략 내 한일 해저 터널 사업을 포지셔닝하고, 2단계에서는 미 의회에 입법화하고, 3단계에서는 현재까지 진행된 한일 해저 터널 사업의 기반과 연결시켜 나가 관련국의 정책화 입법화해 나가는 단계를 거치면 완성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스터 코스텔로는 조지 워싱턴 대학의 한국학 연구소 학자요, 싱크탱크 아틀랜틱 카운슬에서 코리아 디렉터로서 참여했으며 한국 코리아 타임즈 고정 칼럼니스트로 13년간 칼럼을 써왔습니다. 2021년 2월 24일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때 특별 기구로 제목은 코리아 이니시티브로서 이렇게 썼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누가 알겠습니까? 만일 오랫동안 계획되어 왔던 한일 해저 터널을 추진한 이 중요한 시기에 이 일을 할 책임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이걸 영어로 말하면요, 좀 더 정확히 이해될 수 있는데, You are the right person to do this at this critical time. 이 중요한 시기에 이 일을 할 책임자는 바로 바이든 대통령이라고 칼럼을 썼습니다. 2021년 피스로드 잡지 인터뷰에서도 한일 해저 터널 프로젝트는 미국도 적극 지지할 거라고 했습니다. 2022년 8월 부산 영빈관을 방문하여 한일 해저 터널이 동북아 평화의 게임 체인저로서 린치핀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서 의견을 같이 하고, 워싱턴에 가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일 해저 터널이 완공이 되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고려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입장이 아닌 미일 중러 4대 강국을 용합하여 평화를 창조하는 위대한 국가, 즉 신통일한국이 창조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일 해저 터널의 글로벌 이슈를 빨리 선점해야 합니다. 이미 구글이 선정한 최고의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가 KBS 특강에서 세상을 바꿀 교량 프로젝트를 말하며 한일 해저 터널과 베링 프로젝트를 강조하였습니다. 한반도 평화 서밋에 참여한 전 세계 157개국 남북 수교국 정상들이 한일 해저 터널을 지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싱크탱크 2022 및 UPF 인터내셔널, 그리고 워싱턴 타임스, 헤리티지 재단, 브루킹스 연구소 등과 연대하여 한일 해저 터널을 동북아 게임 체인저 프로젝트로 채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한 마음으로 한일 해저 터널 추진 반드시 이루어냅시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